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2월 17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국 증시, 다우, 나스닥, S&P 일단은 좀 다 셋 다 시퍼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선물이 그냥 조금 보합선에서 오락가락하는 것까지는 했었는데, 이제 미장 열리고 장 열릴 때 개파락 시원하게 했다가 그래도 아직 장 힘이 있어. 그래서 조금 좀 끌어올렸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다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조금은 돼요. 엄청 크다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저게 저렇게 밀리다 보니까 지수 따라서인지 좀 테슬라, 그리고 어제 이제 PPI 발표 때문이죠. PPI 발표에서 생각보다 시장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상회, 그 내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하락을 하지 않았나. 자, 그래서 지금 지수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일단은 힘만 봤을 때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직은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고점도 넘고 이런 음봉도 잡아먹고 상승을 하긴 했는데, 계속 좀 살얼음 걷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 언제 밀리지?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지수에 대해서 계속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외국인 매수세 이런 것들 좀 계속 좀 보시면서 그냥 확연히 지금 차트로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자신의 기준이죠. 근데 이제 차트로만 보시는 분들보다는 지금은 좀 당일 보면서 대응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차트가 어제 음봉 잡아먹고 시세를 줬고 어제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더 갈 거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 이 움직임이 오늘 당장 외국인이 팔아 제낀다면은 또 다시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면서 대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맞지 않나. 플러스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는 조금 올라온 자리라는 것도 생각을 해 둡시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움직임이 이런 상태이고, 지수 자체 분명히 좀 과매수 구간이라는 거 PPI 발표를 했고, 자, 다음에 조정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높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인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얘네들 액션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나. 자, 다음에 나머지들은 좀 넘어가고. 자, 어제 이제 중국 수출금지 제한 기술 목록에 히토류 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문건, 문서 이런 것들이 좀 흘러나왔던 거죠. 공식적으로 다 중국에서 우리 히토류 이거 수출 금지시킬 거야, 제한시킬 거야, 이게 아니라 안에서 내부에서 검토하는 문서 이런 게 좀 튀어나온 건데, 이제 히토류가 좀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이제 히토류 관련주에서 상한가가 3개 나왔어요. 동구가 레네스, 유니온 머티리얼. 근데 이제 거기서 좀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오는지 뒤에, 아직 이게 공식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 오늘 이런 키워드로 갔다가 어제 시간에도 상한가 3종목이면은 아침에 갭이 뜨겠죠. 그래서 어차피 아침에 갭 뜨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밀리던가, 갭 뜨고 슈팅이 조금 나오고 밀리던가,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좀 적은 가능성으로 갖다 갭 뜨고 거기서 이제 상한가 마무리 이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좀 상한가를 잘 못 가요. 계속 힘이 많이 오랫동안 우려먹은 테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은. 그래서 뒤에 이제 시세 주고 좀 많이 밀린다 싶으면은 뒤에 공식 발표 나오는지, 플러스 이제 바이든이 시진핑이랑 중국 정찰 풍선 대화를 할 것이다. 격추는 사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싸우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것저것 좀 대화로 넘어가겠다. 대신에 이제 이 격추에 대해서는 자신들 이렇게 침공 이런 거를 한 거기 때문에 사과할 이유는 없다. 중국에서는 지금 민간 풍선, 민간 과학 그건데 왜 격추를 하냐 이러면서 막 때를 쓰고 있죠. 그렇기는 한데 이제 격추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국제법 아니면 항공법이라던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사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정찰 풍선 대화할 것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히토류 쪽은 정말 중요한 거는 서로 관세 부여를 하면서 치고받고 하는지, 중국에서 수출 금지 제한 이런 키워드들도 분명히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얘네가 이제 만약에 공식 발표를 해서 스타트를 끊고 그 다음 미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또 뭐 관세 부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치고받고 하면서 좀 커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하이브, 얘네들은 어제 좀 메인이었기도 하고 오늘도 좀 눈이 계속 가거든요. 저는 주총 뭐 이거 전까지는. 가지고 하이브 측에서는 일단 공개 매수를 공표해 둔 상태고, 관전 포인트는 카카오 측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 왜? 이쪽은 우린 살 거야 라고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카카오 측에서도 언제 어떤 식으로 갖다가 액션을 취하냐 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격투, 뭐 이제 좀 싸우는 게 성립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카카오 측에서 에이 말아야겠다 하고 포기를 할지, 이게 이제 좀 메인이겠죠. 그러면서 어제 좀 불을 지펴준 기타법인, 의문의 기타법인 SM 850억 매수, 특히 단일 계좌 하나에서 좀 구매를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IBK 투자증권 그 거래원. 그래서 카카오가 좀 샀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거 다 찌라시입니다. 어차피 막 매각 이슈 뭐 얘기 나오고 있고 막 하는데 대부분은 좀 단독 뉴스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앞에 선폭로 뒤에선 기습 매각, 막장 치닫는 SM엔터 경영권 전쟁, SM엔터에서 이수만 지우기, 알짜 자회사 기습 매각 나섰다. 그래서 어제 뉴스 내용을 봤더니 이제 그 SMCNC랑 그 다음에 이제 키스트랑 디어유 뭐 이런 게 이제 좀 목표다라고 하더라고요. 라이프 디자인은 좀 빠져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근데 어차피 대부분이 좀 뭐 단독 안 달린 뉴스도 있는데 다 찌라시 느낌이기도 하고, 어차피 매각이라는 거는 사실 완전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는 이상 뒤에서 뭐 또 이제 물밑 협상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뉴스가 뭐 단독 뉴스도 있고 뭐 이건 뉴스, 일반 뉴스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대상이 CNC, 디어유, 키스트이다가 디어유는 아니다 라는 내용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일단은 지금 CNC 이거랑 뭐 시장에서 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게 매각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은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보통은 어떤 회사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 회사가 어떤 좀 커다란 회사에 아니면 좀 뭔가 시너지 있는 회사에 매각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갖다가 시장에서 좀 좋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CNC 같은 경우 주가 상승이 이 하이브랑 카카오 요거에 대해서 뭐 좀 경영권 분쟁 요 내용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올랐던 케이스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매각으로 갔다, 즉 이제 계열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는 시장에서 좋게 볼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죠. 매각 이슈는 보통 좀 시세를 줍니다. 근데 매각 이슈를 좋게 볼지, 아니면 지금 저 경영권 분쟁 동떨어지는 이슈를 크게 볼지, 요게 조금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뭐 이제 갭 뜨고서 반응하는 거 좀 보면 바로 나오겠지만, 일단은 CNC 뭐 키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에서 뭐 별로 부각이 안 됐죠. 그냥 밋밋하기 때문에 CNC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매각 이슈가 좀 더 크게 작용을 할지, 즉 호재로 작용을 할지, 매각을 한다는 게, 아니면은 경영권 분쟁에서 좀 떨어지는, 지금 최근에 움직였던 게 경영권 분쟁 그 기대감으로 SM이 시총이 크니까 이제 세력주에서 CNC가 좀 움직였던 부분인데, 이게 뭐야 여기서 떨어지네, 그럼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 악재인지 요거는 이제 좀 열려봐야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액션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 시장 얘가 뭐 갭이 뜨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겠죠. 특히 지금 단기 가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경영권 분쟁에서 만약에 좀 떨어지는 악재로 갖다 얘가 뭐 이제 악재로 받아들인다 시장에서, 그러면은 라이프 디자인으로 갖다 수급이 좀 몰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시속 게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NC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밑골이 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뭐 낙폭 과대에 밀린다 싶으면은 그런 거는 이제 또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SM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는 이제 3월 6일까지 주총이 있고, 이 뒤에도 무언가 뭐 찌라시성 뉴스든 뭐 서로 치고받고 하든, 뭐 아니면 어제 이런 식으로 기타 법인 매수 이런 게 좀 이어지든 뭔가 좀 계속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는 저는 계속 좀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SM은 오늘 IBK 투자증권 거래원 여기서 뭐 또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나 아니면은 뭐 또 하루 만에 매도하는 케이스는 정말 드물긴 한데 뭐 매도가 나오나 이런 것들 좀 묶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CNC는 일단 돈이 좀 많이 들어왔죠. 5천억. 그다음에 뭐 라이프 디자인 등등 뭐 차트는 다 비슷비슷하게 이런 구간을 좀 넘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SM 시리즈 오늘도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정치 테마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어차피 안철수, 김기현, 그다음에 이제 김동연, 이낙연 요 정도만 지금 신경을 쓰면 되는 상황이지 않나. 그리고 유럽판 인플레 감축 법안, 뭐 IRA 도입 코앞 있다. 그래서 중국 의존도 높은 배터리 비상. 지금 이제 서방 국가 측에서는 분명히 중국에 대해서 계속 좀 이런저런 규제들이 들어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히토류에 대해서 이제 미중 갈등도 있기는 한데 이런 액션을 통해 가지고 유럽파트도 좀 으르렁거릴 수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히토류는 혹시 좀 이런 유럽 쪽 이런 거에도 같이 엮이나 지금 미국은 이제 대놓고 인플레 감축 법안을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액션 자체가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 쟤네한테 중국산 뭐 쓰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세금 혜택 뭐 이런 거 안 줄 거야. 보조금 혜택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갖다가 중국산 쓰지 말고 미국 내부에서 우리나라 자국 내에서 뭐 만들거나 이런 것만 써.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유럽도 비슷한 내용을 좀 도입 코앞이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핵심 원자재법이라는 내용이라 그러고 3월 14일 날 발표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폐배터리 이슈가 요것도 뉴스를 붙이진 않았는데 요 내용이 좀 이제 잠재적으로 분명히 엮여 있었거든요. 어제 폐배터리가. 그래가지고 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뭐 좀 딱 이름만 봐도 핵심 원자재법 원자재 관련해서 뭔가 이제 그 중국이랑 러시아 이쪽 것들 사용하는 거 낮추고 이런 키워드인데 자, 그거 플러스 유럽 국가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키워드를 물론 이제 바이든도 제로 탄소에 대한 키워드를 이제 정책부터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좀 어필을 하긴 했는데 유럽 국가도 지금 요 어제 폐배터리 이유 움직인 이유가 이 핵심 원자재법에 대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그 원자재 일정 비율 이상이면은 이거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갖다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3월 14일 이런 내용은 좀 기억해 두시고 다가오면은 이제 또 폐배터리 관련주 엮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2차 전지가 좀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이제 뭐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폐배터리 관련 주들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것들도 이제 폐배터리죠. 그래서 10만원짜리가 쑥쑥 좀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2차 전지랑 폐배터리 쪽 그리고 좀 최근에 움직였던 2차 전지 계열은 일단은 수급주이기 때문에 기관 애국인 매수세를 좀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권 토큰 같은 경우도 올해 정책 도입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봐둬야 돼요. 얘네들은 좀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은 일정 구간에서는 뭐 21선 좀 밑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장기 입형 주변이라던가 이런 구간들은 조금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일단 SM이 좀 갤럭시와 SM 이쪽이 조금은 뭐 강했던 액션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애들부터 해가지고 뭐 SK 시리즈 제주은행은 지금 얘는 막 뭐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일 수 있는 뉴스는 많은데 직접적으로 딱 엮인 뉴스는 없거든요. 근데 얘는 또 강해요. 2만원 올라타가지고 2만원 위에서 이런 자리 돌파하고 2만원 위에서 움직임 좀 좋게 만들어 주는지 그 외에 이런 STO 관련 주들 토큰 증권 이거는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재건에 대해서 종전, 휴전, 회담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플러스 지금은 튀르키예 지진 그거를 좀 신경을 쓰긴 해야 되는데 어제 그
튀르키예에서 그게 좀 있었더라고요. 그 하타이주에서 또 5.2 규모 강도로 갔다가 또 이제 지진이 있어가지고 건물이 좀 추가 붕괴. 야, 그래가지고 터키 지진이 좀 계속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생각했을 때는 저게 좀 완벽하게 진정이 되기 전까지는 좀 재건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은 튀르키예 정부에서 이번 달 내로 지진 피해 10개 도시에 대해서 좀 재건 시작하겠다 라고 공표를 해둔 상황이고, 그게 뭐 좀 여진이 좀 완벽하게 진정이 되면은 좀 그 재건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10개 도시 재건 시작. 요거는 이제 뒤에 발표가 나오겠죠.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재건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좀 주식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느 쪽도 승리 장담 못한다. 요거는 이제 미국 합참의장이 좀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갔다가 양측 다 뭐 좀 달성하기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 뒤에 협상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당장 눈앞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쟤네들이 뭐 전쟁 중에 갑자기 러시아가 뭐 휴전 회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하자고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이쪽 재건 쪽은 키워드가 나오려면 이제 재건, 그 튀르키예 재건 강진에 대한 재건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금도 조금은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은 좀 둘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데모부터 이런 유신, 현대해버다임 등등 이런 재건 관련 섹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애플페이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국정보통신이랑 이제 하이커 코리아 요거 두 개 보시면 되겠죠. 얘네들 뭐 이제 좀 기술적인 움직임이 있는 종목도 있고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는데, 묶어가지고 애플페이 국내 상륙 허용 이제 마지막으로 출시 뭐 다음 주 뭐 아니면 뭐 3일 후 출시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그 키워드로 가지고 반짝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또 마지막 슈팅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AI는 뭐 계속 이것저것 어제 뭐 그 클라우드 K 클라우드 얼라이언스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했는데, 일단 AI는 뭐 지금 당장 뉴스가 없더라도 당일 계속 좀 봐둬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얘네는 밀리면 밀리는 대로 눌림 매매하기 좋은 섹터이고, 뭐 당일 또 갑자기 뭐 이슈 갖다 붙이면서 혹은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테마가 없으면은 그런 움직이는 애들이 없네? 그 이유만으로도 또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즉 정말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뭐 GPT-4, 그다음에 이제 구글 바드, 뭐 빙,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빙 GPT 그것도 조금 오다 뭐 내용이 있기는 한데, 뭐 어차피 지금은 좀 고점에서 조금은 힘이 빠지는 모습이긴 하죠. 그래도 AI 같은 경우는 눌림 좀 준다면은 꼭 공략을 해볼 그런 섹터가 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뭐 바이두, 어니봇 이런 거는 이제 3월 중에 발표라고 하고, KT AI 거대 AI 믿음 이런 거 등등, 그 다음에 뭐 카카오, 네이버, SKT 등등 너무 많아요. 나올 수 있는 내용이. 그래가지고 AI는 꼭 관심에 둡시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뉴스들이 워낙 많기는 했는데, 그냥 지금은 AI 섹터에서는 뭐 얼굴 인식 이런 것도 좀 발표가 안 나오네요. 그래도 AI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 원래 강호, 그 AI에서 각 테마에서 각 카테고리에서 강했던 애들 그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는 있고, 플러스 AI 반도체 이렇게 두 개 정도는 좀 공략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밀리면 좋은 종목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뭐 반도체는 오픈엣지, 가온칩스, 뭐 넥스트칩, 엔시엔 등이 있기는 한데, 오픈엣지가 일단 신고가니까 조금은 더 눈이 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솔트룩스가 조금 밀린다 싶더니 29,000원, 1,000원 정고점 부분에서 좀 기술적으로 왔다 시간에까지 포함해서 저점 대비 막 10% 시원하게 좀 반등을 줬죠. 그래서 AI들은 분명히 강합니다. 뭐 저점 깬다고 이런 거 좀 깬다 싶으면 거기 주변에서 또 기술적 반등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브젠도 뭐 이런 구간에서 또 지지해주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AI 섹터는 좀 계속 폭 넓게, 이거 외에도 뭐 KT 뭐 시리즈도 있고
이것저것 좀 볼 게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스페이스 X 이거 언제 나오나? 국내 사업 등록 신청에 대해서.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컴퍼니 K가 시간의 상한가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좀 그냥 모르겠어요. 나 AP 위성은 여기서 이제 좀 과하게 밀린다 싶더니 한번 움직임이 조금 있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는 스페이스 X 발표에 대해서 좀 기다리는 부분이지 않나. 단기가열 중에도 액션이 없어가지고 얘네는 이 구간 밑으로 좀 내려와서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 안에서는 좀 계속 지켜볼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네옴시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는 지금 뉴스 붙여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2월 막 수조 원대 수주 성과 있을 거다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지금 뉴스를 붙여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더 봐야죠. 뭐 시장이 일단 유동성이 엄청 좋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은 장에서는 뉴스 붙여주면은 변동성이 좀 더 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전 넘어가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구글, 애플 이렇게 형님들이 좀 버텨주고 있고 애플이 6월 WWDC에서 VR이나 AR 헤드셋 뭐 이렇게 좀 내놓는다 이런 뉴스도 지속적으로 툭툭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찌라시 기반이긴 한데 뭐가 됐든 핵심은 일단은 삼성, 퀄컴, 구글 합쳐가지고 XR 개발 나서겠다. 언팩에서 이제 대놓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얘네 기업들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뛰어드는구나. 직접적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애플도 메타버스 헤드셋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요거는 좀 애플카랑은 달라요. 애플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 좀 공개에 대해서 언제 나오나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주들은 계속 좀 보시면서 어제는 이제 MP만 좀 많이 밀리고 나머지 애들은 좀 또 멀쩡했거든요. 그래가지고 MP는 얘가 이제 그 모회사 위직에서 지분 매도 이런 걸로 갖다 좀 시간에까지 해서 좀 과하게 밀리는 것 같은데 시간에까지 하면 좀 하락폭이 있고 좀 과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뭐 물론 이제 여기서 지수 밀리면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밑에 구간 내려오는 거는 부담이 없이 좀 또 편하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자 좀 비중에 대해서 자신이 관심 있다 싶으면은 비중 조절은 당연히 좀 필요하긴 해요. 지수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고려해도 한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애들도 좀 있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가 아니라 오염수에 대해서 이제 방류 이야기 상반기 중에는 좀 나오겠죠? 그래서 수산물 애들 움직임들이 계속 최근에 나쁘지가 않아요. 뭐 조금 밀리더라도 얘네들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어차피 안 터지기 때문에 거래량 안 터진 대로 팍팍 내려오면 그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오염수 이러면 올봄 방류. 자, 그래서 이런 거 플러스 이제 위메이드에 대해서 매매하실 분은 위믹스 코인 이거는 꼭 같이 묶어 보시고 오늘 결국 시장은 2차 전지랑 폐배터리 어제 강했던 애들이죠. 근데 이제 오늘 테슬라가 좀 밀렸기 때문에 얘네 수급 좀 잘 체크하시면서 지수 그리고 얘네는 중요한 게 얘네가 밀리면은 코스닥 지수도 같이 밀려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밀리면은 뭐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좀 소외됐던 중소형주들은 좀 더 큰 폭으로 밀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수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네들을 매매를 하든 안 하든 최소한 얘네들이 막 시세를 주는지 수급 들어오면서 그러면은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겠죠. 하지만 얘네가 그냥 테슬라도 밀렸겠다. 어제 좀 힘 줬는데 그냥 힘이 쭉 빠진다. 그러면은 지수도 같이 끌고 내려가고 지수 같이 끌고 내려가면은 코스닥에서 오늘 뭐 좀 최근에 주목 못 받았던 종목들은 조금 지수 따라서 하락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거를 같이 묶어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이 당일추이랑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SM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좀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는 뭐 코인 시세 따라서 그냥 반짝하고 말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플러스 이제 뭐 히토류도 그렇고 얘네들은 좀 이슈가 살짝 그렇기는 해요. 그 다음에 AI 시리즈가 어제 시간에 좀 과하게 올라간 것도 있기는 한데 거기서 이제 시장에 오늘 뭐 별거 없고 힘 빠진다 싶으면 갑자기 또 여기에 돈이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지수 밀린다 싶으면 금리, 품절, 정치 등이 있기는 한데 최근에는 이제 금리 은행 쪽이 조금 반짝을 했죠. 그 다음에 엘컴텍 엘컴텍도 자리 이런 구간에서 뭐 움직임이 있기는 했는데 금도 결국 뒤에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금리랑 품절주 최근에 문제였던 건 뭐 양지사 그 다음에 이제 제주은행, SCI 평가정보 등등 이런 은행주들이 좀 있지 않았나. 자, 그래서 새롭게 좀 등장한 테마는 없고 보던 애들 플러스 뭐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 뭐 그 정도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마무리하는 주이기 때문에 다들 매매 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